찌는 듯한 서울의 한낮, 도시의 소음이 정점에 달한 순간 교복을 입은 여고생 박서연은 두 명의 경찰에게 길을 가로막혔다. 단순한 서류 검문으로 시작된 상황은 김태석이라는 경찰서장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폭력적인 공포로 변해갔다. 서연이 겪은 일은 어두운 음모의 문을 열었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과 위협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 이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박서연과 그녀의 언니 박서진의 이야기다. 그날 서울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열기를 내리쬐었고 빽빽하게 들어찬 도로의 자동차들은 달아오른 화로 같았다. 검은 아스팔트는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고 길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에서 반사된 열기는 공기를 데워 마치 끓는 듯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마을버스는 아무렇게나 정차했으며 길거리 노점상들은 맹렬한 더위에 녹아내릴 듯한 낡은 방수포 아래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17살의 여고생 박서연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아이보리색 베스파를 몰고 있었다. 베스파는 특유의 엔진음을 내며 빽빽한 차량들 사이를 헤쳐나갔고 도로를 뒤덮은 열기를 뚫고 나아가려 애썼다. 간단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그녀의 긴 생머리는 땀으로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지쳐 보이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가 입은 하얀 블라우스와 회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날씬한 몸에 착 달라붙어 그날의 더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회색 치마는 도로의 바람에 가볍게 펄럭였다. 무릎까지 오는 하얀 양말은 도시의 먼지로 이미 희미하게 색이 발해 있었고 검은 단화는 베스파의 페달을 단단히 밟고 있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시선은 결의에 찬 채 정면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분명했고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김태석이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지금까지 그녀의 삶의 거대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차량들의 굉음, 오토바이와 자동차 엔진이 경적과 경쟁하는 소음 속에서 서연의 발걸음은 갑자기 멈춰섰다. 길가에 거구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태도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평범한 경찰이 아니었다. 도로의 무법자로 오랫동안 악명이 높았던 치 반장과 강 형사였다. 약간 구겨졌지만 여전히 위협감을 풍기는 짙은 남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지나가는 모든 운전자를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서연에게 꽂혔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공기는 긴장감과 뒤섞였다. 그녀는 베스파의 속도를 줄이며 두 남자의 칼날 같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제 반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거대한 몸이 태양빛을 가렸다. 강 형사는 가슴을 쭉 편 채 서 있었고 언제라도 베스파를 막을 준비가 된 손짓을 하고 있었다. 마치 꽉 막힌 이 도로가 두 사람의 것인 양 행동했다. 순식간에 도시의 소음이 서연의 귓가에서 희미해지는 듯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서서히 멈추는 베스파의 엔진 소리, 그리고 눈앞에 선 두 남자의 위협적인 시선뿐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처음에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거구의 치 반장이 다가와 차량 등록증과 면허증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었다. 도시의 소음은 잠시 잦아들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내리치는 소리만이 남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어깨에 맨 작은 가방을 열어 등록증과 면허증을 꺼냈다. 서류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단속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고 지금은 뜨거운 도시의 길가에 멈춰 선 자신의 하얀 베스파를 타고 경찰청으로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치 반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방금 과속했지? 여긴 일반 도로야. 서킷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붐비는 교통 속에서 울려 퍼졌고 몇몇 다른 운전자들이 그들을 힐끗 쳐다보게 만들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그 비난은 터무니없었다. 그녀는 정상 속도로 달렸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채 반장의 차가운 표정을 보자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마치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라고 단정한 듯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그녀의 용기는 시험받고 있었다. 서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크고 거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험악한 얼굴의 강 형사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가왔다. 당장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의 고함의 보도를 걷던 몇몇 행인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서연이 중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크고 분노에 차 있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좌우를 살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서연이 상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기로 유명한 두 경찰이었다. 그 상황은 서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강 형사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거친 손길로 서연의 하얀 베스타 핸들에서 열쇠를 잡아챘다. 경고도 없이 그냥 빼앗아 버린 것이다. 열쇠가 빠지면서 나는 작은 금속성 소리에 서연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두 발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아스팔트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마음속으로는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도시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명백히 불리했다. 거구의 남자 2명이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땀으로 축축해진 교복을 입은 여고생에 불과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위협적인 드라마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땀은 도시의 먼지와 뒤섞여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오후의 공기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게다가 이제 두 거구의 남자가 너무 가까이 서서 그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굳은 얼굴의 채 반장이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토바이 돌려받고 싶으면 벌금 100만 원, 지금 당장 내놔. 그의 말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소음 속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내뱉은 액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날씬한 몸에 달라붙은 하얀 교복 블라우스는 이제 땀과 긴장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100만 원. 그 액수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악랄한 갈취였다. 서연은 몸을 고추 세우고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다.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류도 다 있고 규칙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하게 나왔지만 상대가 제복을 입은 공권력이라는 사실에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청으로 가서 김태석 서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 이름을 듣자 험악하던 강 형사는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마치 그 이름이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강 형사가 제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그는 갑자기 심각해진 얼굴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다. 채 반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돌렸다. 마치 길거리에서 여고생 하나를 붙잡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불법 단속이나 교통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면에는 더 깊고 김태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오후에 그녀가 만나려 했던 바로 그 인물.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두 경찰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명령을 수행하거나 거대한 비밀을 지키고 있는 듯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강 형사의 의심 가득한 시선, 그리고 이제 더욱 만족스러운 듯 보이는 채 반장의 냉소적인 얼굴이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갈취의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개임의 조리라는 것을 느꼈다. 결의에 차 있던 경찰청으로의 여정은 이제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덫으로 변해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 형사의 표정이 돌변했다. 평온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거대한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작타하는 소리가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고 보도에 있던 몇몇 시민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의 작은 몸은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무릎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부딪혔고
터진 입술에서 순식간에 선혈이 흘러나왔다. 숨이 가빠지고 몸은 고통으로 떨렸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 그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는 두 거구를 응시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 너머로 그녀는 훨씬 더 깊은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파헤치려 했던 거대한 비밀에 대한 공포였다. 옆에 서 있던 치 반장은 그저 작게 낄낄거렸다. 마치 그 잔인한 폭력이 값싼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했다. 강 형사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채 반장은 오만한 걸음걸이로 서연의 하얀 베스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보관하고 있던 작은 휘발유 병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액체를 오토바이 전체에 뿌렸다. 톡 쏘는 휘발유 냄새가 먼지와 아스팔트의 열기와 뒤섞여 주변 공기를 더욱 숨 막히게 만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몇 초 만에 채 반장은 손에 든 작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서연의 여정을 함께했던 늠름한 하얀 베스파는 하얀 덩어리로 변했다. 작은 폭발음이 들리고 시커먼 연기가 태양 아래로 치솟았다. 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서연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눈물은 뺨에 흐르는 피와 뒤섞였다. 그녀에게 그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힘든 날들을 함께 견뎌준 유일한 친구였다. 이제 한순간에 양심 없는 두 경찰의 만행으로 모든 것이 불타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웅크리고 있을 때 치 반장은 그녀의 몸을 향해 발길질을 날렸다. 발은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녀는 심하게 기침했다. 강 형사도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고 서연의 몸은 길가로 굴러갔다. 그들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 속에서 치 반장이 다가와 고통으로 흐릿해진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김태석 사장님 찾을 생각다. 만약 그랬다간 내 꼴이 이보다 더 끔찍해질 테니까. 그 말은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 더 강하게 서연의 영혼을 강타했다. 이 폭력이 단순한 교통 위반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로부터의 혹독한 경고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서연의 몸은 결국 도시의 길가에 버려졌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몇몇 시민들은 치 반장과 강 형사가 비웃음을 날리며 자리를 떠난 후에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얀 교복을 입은 소녀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은 심하게 멍들었고 깁술은 터져 피로 얼룩졌으며 교복은 먼지와 붉은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서둘러 두 명의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마침 지나가던 작은 트럭에 서연의 몸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한낮의 뜨거운 공기는 여전히 잿더미가 된 베스파에서 나는 휘발유 타는 냄새와 뒤섞여 있었고 그 냄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긴급한 여정을 함께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 즉시 들것을 가지고 가구의 의식을 잃은 서연의 몸을 옮겼다. 몸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희미한 신음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심각한 표정의 의사가 그녀의 몸에 난 깊은 상처들을 살폈다. 곧바로 수액 주사가 연결되었고 얼굴 일부에는 붕대가 감겼으며 소독약 냄새가 공중에 가득했다. 그 소란 속에서 병원 복도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여고생이 도시 한복판에서 경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소식은 결국 서연의 언니인 박서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단호하고 용감하며 엄격한 태도로 알려진 젊은 육군 장교였다. 이웃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서진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늘어졌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아직 군복을 입은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분노, 불안, 걱정으로 들끓었다. 자신이 항상 보호해왔던 동생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진의 시선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약하게 누워있는 서연을 보았다. 수액 주사가 손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으며 입술은 부어 있었다. 한 명의 언니이자 군인인 그녀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뒤섞였다. 하지만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다가가 동생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여기 있어?
서연아, 전부 다 말해봐.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마음속으로 맹세라도 한 듯 동생을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리라고 다짐했다. 약과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실 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수액 주사가 꽂혀 있었다. 몸은 쇠약했지만 그녀는 그날 낮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 했었다.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는 치 반장과 강 형사가 어떻게 자신을 막아섰는지 설명했다. 그들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베스파 열쇠를 빼앗고 무력해질 때까지 뺨을 때리고 발로 찼는지, 이제는 불타버린 잿더미만 남은 자신의 하얀 오토바이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두 경찰에게 깊은 분노를 느낄 법했다. 서진은 침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며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눈은 감정으로 불타올랐다. 마치 서연이 이야기하는 모든 상처의 세부사항이 그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젊은 육군 장교로서 서진은 세상의 거친 면에 익숙했다. 하지만 동생이 그토록 잔인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니 피가 끓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분노를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단호한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내 동생을 이 꼴로 만들어? 그놈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러나 흘러나오는 이야기 뒤에는 서연의 가슴속에 여전히 억눌린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단순한 육체적 상처보다 더 큰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 3개월이며 그 책임이 바로 그 두 악질 경찰의 상사인 김태석 서장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김태석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김태석을 찾지 말라고 명백히 경고했던 치 반장의 위협을 기억했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어 목소리를 막았고 결국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서진은 동생이 아직 품고 있는 거대한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서연은 정의를 찾아야 하고 치 반장과 강 형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한편 서연은 더욱 불안해하며 병원 담요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마치 언니에게조차 나눌 수 없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몸의 상처는 치료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어두운 비밀이 여전히 단단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서진은 그날 오후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걸었다. 깔끔한 녹색 군복이 그녀의 탄탄한 몸에 잘 맞아 누구든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으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분노의 불씨를 품고 있는 듯했다. 아스팔트에서 반사되는 열기도 그녀의 집중력을 조금도 흐트리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발걸음은 단순히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모욕당하고 망가진 동생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언니로서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밖에서 보기에 웅장했다. 마치 법의 위엄을 상징하는 듯 견고한 갈색 벽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서진이 큰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어색했다. 보통 활기차야 할 중앙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몇몇 경찰관들이 그녀를 흘끗 쳐다보더니 마치 무언가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듯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그 이상한 시선들은 존경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색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서진의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경찰서 로비에 꼿꼿이 서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가슴이 오르내렸다. 그녀는 치 반장과 강 형사를 찾았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는 거지? 그녀의 마음속은 들끓었고 거의 사무실 안쪽으로 쳐들어갈 뻔했다.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누구든 막아서는 자를 후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초가 흐를수록 가슴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이 경찰서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부패를 감싸는 자들의 본거지일 뿐이었다. 서진이 더 안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한 사무실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그는 가슴에 반짝이는 높은 계급장을 단 완벽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몸은 약간 배가 나왔지만 여전히 당당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헤어오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은 위험 있으면서도 계산적으로 보였다. 그가 바로 김태석, 이 도시 경찰서의 권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침착한 걸음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리님.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지만 눈빛은 속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김태석은 차분하게 걸어왔다. 그의 미소는 희미했지만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그 다정한 표정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가 자신의 웅장한 사무실로 안내하며 안기를 권했다. 경찰서의 갈색 벽은 밝은 조명빛을 반사하며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갓 내린 블랙커피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워 사실은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듯했다. 서진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지만 자리에 앉아 경찰서장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그의 태도로 보아 김태석은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현명한 지도자처럼 보였다.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김태석은 서진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었다. 그는 이해합니다. 진정하시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와 같은 말을 섞어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걱정 마십시오. 동생분의 병원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죠. 그는 마치 확신과 보증을 주는 것처럼 말했다. 일반인에게는 그 태도가 지도자의 배려심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목소리가 믿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다. 서진은 그 약속을 듣고 조금 진정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이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매끄러웠고 부하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으며 진정한 분노를 보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경찰서장이라면 부하가 그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크게 분노해야 했다. 하지만 김태석은 오히려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마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서진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단정한 미소 뒤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뚫기 어려운 가면뿐이었다. 한편 멀리 병원에서는 김태석의 약속에 대한 소식이 서연의 귀에 들어갔다. 소녀는 뻣뻣하게 굳었다. 하얀 담요 아래에서 몸이 떨렸다. 눈물은 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이름 김태석. 그는 그녀의 삶의 재앙의 근원이었다. 그는 지금 그녀의 몸을 덮고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그녀가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에 대해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자궁 속에 있는 3개월 된 생명. 서연에게 그 남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끝나지 않은 악몽을 가져온 것과 같았다.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어두운 그림자였다. 서진이 여전히 굳은 얼굴로 김태석의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예기치 않게 등 뒤에서 강한 발길질이 그녀의 등을 강타했다. 그녀의 몸은 경찰서 복도의 딱딱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충격음이 울려 퍼지며 근처 책상에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진은 신음했다. 하지만 일어나기도 전에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제 반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마치 그 공격이 처음부터 계획된 모욕인 것처럼. 제 반장의 거대한 몸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렸고 아직 넘어져 있는 서진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강 형사가 거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진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끌듯 그녀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서진의 구두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고 이전에 입은 충격으로 터진 입술에서 나온 피가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그 광경을 본 다른 경찰관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서류 작업을 하는 척하며 아무도 그 두 남자의 잔인한 행동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치 반장과 강 형사에게 맞서는 것이 곧 경력을 끝내는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김태석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서 밖의 상황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경찰서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시민들은 젊은 여군 장교가 2명의 거구 경찰에게 잔인하게 끌려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몇몇 사람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 군중 사이에서 두려움 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휴대폰 카메라가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모두가 긴장된 얼굴로 지켜볼 뿐이었다. 만약 참견했다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광경은 도시의 법이 가진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법의 얼굴. 서진은 몸이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해 얼굴이 피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비명을 참으려 애썼다. 채 반장의 발길질이 복부를 강타할 때마다, 강 형사의 강한 주먹이 얼굴에 내리꽂힐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귓가에 터지듯 들려오는 강 형사의 거친 고함을 들었다. 까불면 내 동생 꼴 나는 거야. 그 위협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두렵게 만드는 대신 더 큰 저항의 불씨를 지폈다. 상처 때문에 흐려지는 시선 너머로 그녀는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를 품고 있었다. 서진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피로 얼룩졌으며 숨은 가빴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마침내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흐릿했던 눈은 이제 저항의 불길로 가득 찬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군인 기운이 강하게 뿜어져 나와 이전에는 동정의 눈으로 보던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에 소름이 돋았다. 고통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연료였다. 짓밟혔던 그녀의 몸은 이제 전장의 군인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놀라운 속도로 서진은 앞으로 나아가 오른 주먹으로 채 반장의 얼굴을 강타했다.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는 둔탁하게 울렸고 채 반장의 머리가 휘청거리며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한 여성이 2명의 거구 경찰에게 그토록 용감하게 맞서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환호성을 질렀다. 평소 위세등등하던 채 반장은 이제 비틀거리며 코를 막고 으르렁거렸다. 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 형사가 거대한 몸으로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즉시 강한 힘으로 밀어냈다. 강 형사의 몸은 경찰서 담벼락에 부딪혔고 철제 담장은 찌그러지며 땅으로 무너져 내렸다. 군중은 경악했다. 그 장면을 녹화하던 몇몇 휴대폰은 주인들의 손이 충격으로 떨리는 바람에 흔들렸다. 그들은 채 반장과 강 형사에게 감히 맞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여자는 처음이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이제 억눌린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감탄했으며 일부는 보복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진의 용기가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도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부패한 권력에 맞선 젊은 장교의 그림자는 저항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서진은 불타는 눈으로 군중을 향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도시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힘없는 시민이라도 당신들 같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녀의 외침은 듣는 모든 이의 양심을 때렸다. 채 반장과 강 형사는 땅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피와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한편 서진은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몸은 피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위엄은 하늘을 찔렀다. 그날 오후 종로경찰서 앞에서 세상은 한 여성의 용기가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권력의 벽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듯했다. 서진의 저항 사건 이후 경찰서 앞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전에는 두려운 얼굴로 지켜보기만 하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채 반장과 강 형사가 갈취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저놈들 맨날 아무나 세워서 돈 뜯어냈어. 항상 몇백만 원씩 요구했다고 한 중년 남성이 군중 속에서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합쳐져 공개적인 비난의 함성이 되었다. 김태석 서장의 이름도 거론되며 그가 이 모든 어두운 행위의 배후에 있는 인물로 지목되었다.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갈취가 단순히 두 경찰의 소행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온 명령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서진은 군중 속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상황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은
그녀가 처음부터 느꼈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동생이 단순히 차량 서류 문제 때문에 그토록 심한 폭력을 당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였다. 그날 오후 용기를 낸 시민들의 말들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 이름, 김태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음모의 징후를 즉시 포착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큰 목소리 뒤에는 뚜렷한 두려움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김태석의 이름을 언급한 후 입을 막고 속삭였다. 마치 너무 멀리 이야기하면 닥칠 위험을 깨달은 것처럼. 사건을 녹화하던 휴대폰 카메라는 다른 경찰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감시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인들에 의해 내려졌다. 시끄러웠던 도시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진실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서진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갈색 건물을 둘러싼 어두운 기운은 제복과 계급으로 보호받는 더러운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마음속으로 서진은 동생의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츠 반장과 강 형사는 졸에 불과했고 진짜 주모자는 큰 책상과 높은 계급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가 단순히 서연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찰 조직에 뿌리내린 어두운 네트워크의 정체를 밝히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에게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진정한 전쟁, 권력의 음모에 맞서는 전쟁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조용한 병실에서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울음은 목구멍에서 막혔다. 쉰 목소리로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언니를 불렀다. 언니,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가슴을 짓누르는 짐인 것처럼. 서진은 동생의 손을 잡고 사랑과 단호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자신이 임신 3개월이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김태석 사장이라고 고백했다. 그 말은 맑은 날에 내리친 벼락처럼 병실을 강타했다. 서진의 세상은 그 고백을 듣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슴이 떨리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서연의 손을 놓았다. 그동안 떠다니던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자기 하나의 직선으로 맞춰졌다. 츠 반장과 강 형사가 동생에게 그토록 잔인했던 이유, 김태석을 찾지 말라는 위협, 경찰서장의 지나치게 친절하고 친척했던 태도,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길거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고위 관료의 큰 치부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였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방금 드러난 쓰라린 현실을 소화하려 애썼다. 서연은 더욱 크게 울었다. 몸이 떨렸다. 무서워, 언니.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목소리는 트라우마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갈라졌다. 김태석과 함께했던 그 어두운 밤에 대한 모든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혀를 묶었다. 하지만 최 반장과 강 형사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침묵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일한 선택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서진은 다시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녀의 단단한 턱이 굳어지고 주먹은 꽉 쥐어졌다. 마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누구든 부숴버릴 준비가 된 것처럼. 서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서 있는 한 그들이 다시는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병실 안에서 우렁차게 울렸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히 두 경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태석이 직접 통제하는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것임을 알았다.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되었고 서진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진은 동생의 고백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군 동료에게 부탁해 김태석에 대한 자료를 찾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 검색 결과는 그녀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김태석은 단순히 도시의 경찰서장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여성 착취에 관여하는 거대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 고위 관료, 부유한 사업가, 심지어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도 그 어두운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지위와 돈으로 보호받아
이 네트워크는 법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위세를 떨치던 치 반장과 강 형사는 사실 그 거대한 게임의 작은 졸에 불과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다.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아무도 감히 김태석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힘없는 시민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더러운 손이 되었고 그들의 상사는 별이 가득한 제복을 입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녀가 맞서고 있는 것이 두 명의 부패 경찰이 아니라 억압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더 끔찍한 것은 이전에 맞서 싸우려 했던 모든 사람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이었다. 소식 없이 사라진 활동가, 갑자기 수사가 중단된 기자, 심지어 갑자기 전출되거나 거짓 혐의로 감옥에 갇힌 청렴한 공무원도 있었다. 그 패턴은 마치 네트워크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토콜처럼 반복되었다. 그들에게 진실을 침묵시키는 것은 최우선 과제였고 배후에 있는 거물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었다. 서진은 자신이 너무 멀리 나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물러서는 대신 서진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에게 서연의 고백은 무시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 진실을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가 그녀를 여러 겹의 권력과 직접 맞서게 만들지라도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서진은 그날 밤방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빛 뒤에 자신이 도전하고 있는 어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이 시스템이 썩었다면 내가 그 썩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서진은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몇몇 군 동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김태석의 가면을 벗기는데 도움을 줄 깨끗한 손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화는 반복해서 끊겼고 목소리는 이상하게 울렸다. 마치 다른 귀가 듣고 있는 것처럼. 군인으로서의 직감은 즉시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굳어진 턱으로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내가 움직이는 걸 벌써 알았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의심은 며칠 후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녀는 도시의 길거리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좁은 골목으로 꺾거나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항상 어두운 재킷과 헬멧을 쓴 낯선 인물이 시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검은색 선팅이 된 차가 반복해서 그녀의 집 근처에 멈췄다가 그녀가 나오면 그냥 떠나버렸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 느낌은 가시처럼 달라붙어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긴장감은 공격 시도가 발생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밤에 귀가하는 길에 고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옆에서 그녀를 들이받으려 했다. 훈련받은 본능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그녀는 뛰어 피했고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다. 오토바이는 빠르게 지나가 코너에서 사라졌고 굉음을 내는 배기음만 남겼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마치 연루되기 싫다는 듯 다시 침묵했다. 서진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그 상황은 김태석의 권력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뻗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길거리 경찰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돈과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서진은 그날 밤 거울을 바라보았다. 상처와 긁힌 자국으로 가득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물러서지 않아.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서 새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었고 서진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서진이 동료 중 한 명과 비밀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군용 차량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짙은 검은색 봉투가 라뷰류 와이퍼 아래에 깔끔하게 끼워져 있었다. 마치 일부러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놓아둔 것 같았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녀는 좌우를 살피며 주차장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붐비던 도시의 오후 분위기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다. 마치 군중 속의 모든 낯선 얼굴이 자신을 미행하는 감시망의 일부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숨이 멎었다. 봉투 안에는 동생 서연이 김태석과 함께 도시 외곽의 한 고급 빌라에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숨겨진 각도에서 찍혔고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갇혀있는 듯 보였고 김태석은 그녀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사진들과 함께 거액의 돈거래 문서도 있었다. 김태석을 그동안 덮으려 했던 더러운 행위와 연결짓는 자금 흐름의 증거였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총알이었다. 경찰서장의 경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지만 동시에 공개된다면 한 여고생의 인생을 파괴하기에도 충분했다. 그러나 서진의 피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문서 사이에 접혀있던 짧은 메모였다. 붉은 잉크로 쓰인 거친 필체의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속 저항하면 내 동생은 우리 손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움켜쥐었다. 턱은 굳어졌고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이 위협은 단순한 권력 과시가 아니었다.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서연을 인질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였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김이 서린 차창 너머로 서진은 서서히 붉어지는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이 솟은 건물들의 검은 그림자가 마치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감시하는 거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용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바로 그 위협이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단호한 마음의 목소리로 그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야기는 서진이 검은 봉투를 꽉 쥔 채 저항의 눈빛으로 저무는 하늘을 응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한편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는 점점 더 그녀를 올가매며 수많은 물음표를 남기고 더 큰 전투로 이어질 길을 열어두고 있었다.